작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치는 갑상선 종양. 여성암 발병률 1위, 갑상선암의 모든 것 알아봅니다. 올여름 효리처럼 예뻐지자. 섹시하고 건강미 넘치는 구릿빛 피부 만들기, 본격 공개.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안녕하세요. 상큼한 체인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이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섹시한 체인지, 연애하고 싶은 여자, 이계연입니다. 예원 씨, 지난주 첫 방송 나갔잖아요. 네. 근데 저 지인분들이 어디가 상큼하냐며, 왜 이렇게 예쁜 척을 하냐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예원 씨, 지난주 그 지인분들 반응 어땠어요? 네, 가히 폭발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오바고요. 일단 여성분들은요, 평소 궁금했던 의학이라든지 뷰티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유익했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우리 하나 씨 너무 참하다며, 상큼하다며, 소개를 시켜달라고 진짜 너무 귀찮겠어요. 정말요? 진짜로. 저 그럼 계속 이 상큼한 체인지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일단 우리 MC들부터 좀 자신감에 넘쳐야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알짜배기 정보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맞아요. 하나 씨도 저처럼 좀 철판쯤 깔고 좀 그래봐요. 네, 알겠습니다.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첫 소식, 내 몸의 주치 미즈 닥터 만나보시죠. 여성암 발병률 1위, 갑상선. 국내 성인 중 많게는 60% 이상이 갑상선 결절을 앓고 있고, 이 중 여성 질환자는 남성의 5배로, 그중 최대 20%의 여성에게서 갑상선 암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갑상선암은 그야말로 급속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치료가 잘 되며 예후도 좋은 편으로 알려져 착한 암으로 불리우는 갑상선암. 하지만 부득이하게 갑상선을 모두 절제해야 할 경우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복용해야 하고 때로는 진행이 너무 빨라 손을 미처 써보지도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해야 하는 무서운 병이기도 하다는데요. 최근 들어 급속도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갑상선암. 그 예방과 치료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성의 적, 갑상선암을 이기는 법, 오늘 미즈 닥터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미즈 닥터에서 검진할 메디컬 가이드, 갑상선 질환입니다. 네. 일단 갑상선암 하면요, 마치 유방암처럼 여성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여성들에게 자주 오는 병이잖아요. 네. 그런데 남자들이 걸렸다라는 말은 저도 사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갑상선 질환자 중에는 여성 환자의 비율이 남성 환자의 비율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해요. 이 흔히들 유방암이나 위암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것을 제치고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질병인데요. 네. 오늘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유방암이라든지 뭐 위암, 자궁암 이런 여성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혹은 뭐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네. 뭐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맞아요. 많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뭐 갑상선 질환, 갑상선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쎄요, 전 아직도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네, 아마도 그거는 네. 유방암이나 위암의 경우와는 달리 이 갑상선암이 수술이나 치료가 비교적 쉬운 착한 암이라는 인식 때문일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아는 지인도 교통사고 후에 그 종합검진을 받다가 이 갑상선암을 발견했는데 본인은 별로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암에 걸렸다라는 통보를 딱 받게 되면 경과 상태에 관계없이 일단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네, 굉장히 맞아요. 그 겁부터 나고 걱정부터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갑상선암 이렇게 안심하고 넘길 만큼 그렇게 쉬운 암인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쵸. 이 점이 관가에서는 안 될 문제예요. 네. 이 1cm 미만의 갑상선암은 경과를 지켜보고 수술을 하는 거죠. 결코 수술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병을 키우다 보면 네.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갑상선 여기 거기. 나비 모양이라고 그랬죠. 네. 잠깐만 나 뭐 만져지는 것 같아. 이상해.
부은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만져질 경우면 이미 네. 혹이 생긴 거고 그렇죠, 많은 그렇죠. 질병이 나타나야 돼요. 예원 씨 같은 경우는 너무 팔팔하니까 걱정할 그래요. 필요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VCR 보면서 네. 자가 진단해 보도록 해요. 이 여성암 발병률 1위 그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상선의 갑자는 방패 갑자입니다. 그래서 갑상, 즉 방패 모양으로 생긴 선, 즉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라는 뜻이죠. 갑상선의 위치는 우리 목의 앞쪽 전면부 아래쪽에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딱 나비 넥타이 하는 그 위치에 정말 방패 모양보다는 사실 나비 모양으로 생긴 가로 5cm, 세로 4cm 정도의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항진돼서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기름이 너무 많이 이제 처지는 그런 기계가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그럴 때 증상은 우리 몸에서 땀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더위를 많이 탄다는 증상,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심계항진, 그리고 손발이 떨리고 또는 화를 쉽게 자주 내고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안구가 돌출되는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것이 걸리면 안구가 돌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돼서 갑상선이 붓게 되면 목 앞쪽에 튀어나오는 증상도 보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는 우리 몸에 기름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기름이 부족하며 몸이 뻑뻑하게 기계가 잘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몸이 많이 쉽게 피로하다든지 몸이 축 처진다든지 우울증도 생길 수 있겠고, 또한 변비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고, 장 운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도 느리게 뛰는 증상도 나타나고, 또 몸이 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붓습니다. 식욕도 저하되면서 붓고, 그런 피부 건조 또 모발 건조와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형태 이상이 있을 때의 증상은 사실 갑상선 혹이 많이 크지 않을 때는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초음파 검진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혹이 크기가 많이 커질 경우에는 목 앞쪽으로 혹이 튀어나온다든지 또는 삼킬 때 걸리는 증상 등으로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 혹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과잉된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경우, 부족한 경우에는 그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에 대해서 세침 검사로 그 조직이 뭔지 진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암이라면 당연히 암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암이 아닌 양성 결절이라면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정기적인 검사로 크기와 모양을 보면서 지켜볼 수도 있고, 혹이 많이 커서 목 앞쪽에 튀어나오거나 침 삼키는 때 걸리는 듯한 증상을 느끼는 양성 결절인 경우에는 비수술적으로 내부에 물을 흡인해서 물을 뽑는다든지 또는 고주파라는 어떤 열을 가해서 혹을 녹여서 크기를 줄인다든 등의 비수술적인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일 경우에 모두 다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 이상이 있을 때, 즉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이 있을 때 그런 기능 이상이 있다고 해서 갑상선 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능 이상이 있을 때 갑상선 자체가 내부에 굉장히 초음파로 왔을 때 지저분해지고 혹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태가 변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그런 초음파 영상에 익숙한 영상외과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부에 혹이 생기는지에 대해서요. 갑상선 암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제일 흔한 유두암, 그 다음으로 여포암, 그리고 수질암, 그리고 역형성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두암이라는 것은 우리 갑상선 암의 약 70-8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암이고요.
그리고 이 유두암은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유두암은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 임파선으로 약 20% 정도 전이를 해 있다고 할 정도로 임파선 전이를 잘 하는데, 그렇지만 발견 당시에 크기가 별로 크지 않고 임파선 전이도 급속도로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면은 거의 10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10년 사망률이 2% 이하로 낮을 정도로 굉장히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여포암이라는 것은 중년 여성분들한테 많은 암인데요. 이 여포암은 사실 발견 당시에 양성처럼 보일 수 있는 암이라서 검사를 하는 의사에게 주의를 요하는 암이고요. 그리고 이 여포암은 임파선 전이보다는 멀리 떨어진 장기로 전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두암보다 예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질암이라는 것인데요. 이 수질암은 특별하게 이 수질암 자체에서, 혹 자체에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설사를 유발하는 호르몬이고, 그래서 설사를 먼저 하는 증상에서 발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질암은, 그리고 또 특징이 가죽성 유전이 많이 되는 암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질암으로 진단된 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 가족은 꼭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갑상선 암입니다. 마지막으로 역형성암이라는 것은 우리 60, 70대 고령분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암인데, 이 암은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제일 좋지 않은 암으로 나와 있어서 발견에 아주 주의를 요하는 암이고, 드물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 한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임파종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또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갑상선으로도 전이될 수 있는 전이암도 갑상선에 생길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아직까지 그에 맞는 항암제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가 원칙입니다. 가끔씩 갑상선 혹의 크기가 작을 때 수술하지 않고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지만, 갑상선 암은 크기가 작지만 발견 당시에 주변의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약 20%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발견했을 때의 전 절제와 함께 주위 임파선 절제가 제1의 원칙으로, 수술적 절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암에 있어서 갑상선 전 절제술을 받기 위해서는 목 앞쪽에 절개창을 내고, 목 앞쪽에 나비네타이 하는 그 부위에 한 3, 4cm의 선상으로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목 앞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네 군데의 약 1cm 정도의 절개만 하게 됩니다. 양쪽 겨드랑이 부분, 그리고 양쪽 유륜 윗부분, 그 네 부분에 1cm 정도의 절개창을 내고 내시경을 넣어서 그 내시경을 통해서 갑상선을 보면서 절제를 하는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술이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갑상선 혹이 작거나 주위에 임파선이 확실히 없다고 결정된 경우, 그리고 젊은 환자인 분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재발의 위험이 높지 않은 암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갑상선 암은 재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요오드 치료라는 방사성 치료가 있기 때문에 요오드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가 아주 잘 되어서 생존율이 아주 높은, 완치율이 높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했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발에 대한 위험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오드 섭취는 아주 충분히 되고 있는 경우고, 오히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좀 이런 해조류의 섭취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량으로 콩을 많이 섭취했을 때의 그런 폐해에 대한 것이고, 적당히 섭취하면 그런 제니스틴의 고용량으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에 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좋은 음식이든지 과용량을 복용하면 해가 되고 적정량을 복용하면 약이 되듯이 그런 콩도 갑상선 기능의 콩 자체가 좋은 영향이다, 나쁜 영향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예원 씨? 네. VCR 봤는데 아직도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요. 아니, 먹는 족족 살로 가는 걸 봐서도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밥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직행하는 걸로 봐서도 저하증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쵸. 이 목소리로 봐서는 너무 통통 튀는 목소리예요. 네. 절대 아닙니다. 네. 네. 하지만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 실제로 갑상선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검진도 해보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을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니까 그 갑상선 기능 이상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혈액검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혈액 검사로는 갑상선암을 진단받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래요? 그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있어요. 아. 이걸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피디님, 아까 그 인터뷰했던 그 의사 선생님 전화번호 있죠? 그거 갈 때 가르쳐 주고 가요. 이번에는 섹시한 체인지 예원 씨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여백습. 네. 예원 씨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죠? 네, 오늘 전해드릴 정보, 섹시한 걸, 저 예원이가 너무나도 기대하고 기다렸던 시간인데요. 아, 오늘 전해드리는 여백습. 이 습관은요, 잘 메모해 두시면은 정말 바로 섹시한 체인지로 변신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자, 어떤 습관인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SN의 마스코트 김보람 아나운서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SN의 큐티 마스코트 김보람 아나운서 오늘은 네. 섹시미에 도전하셨다고요? 그보다는요, 두 분, 우리나라 가수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세요? 뭐니 해도 이 치리치리뱅뱅. 네. 이거 이효리 씨, 섹시퀸 이효리 씨 아니에요? 제 생각에도 이효리 씨를 능가할 만한 섹시퀸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효리 씨는요, 가요계를 넘어서 우리나라 연예계의 최고의 섹시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남녀노소가 모두 인정하는 이효리. 그렇다면 그녀가 섹시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뭐 탄탄한 복근, 군살 없는 S라인 몸매, 뭐 최고잖아요. 네.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찌지도 않은 건강미 넘치는 글래머. 네,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부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효리 씨가 섹시한 이유는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볼륨감 있는 몸매 때문일 텐데요. 네. 그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건 바로 그녀의 구릿빛 피부겠죠. 하얀 피부에 이효리 씨가 상상이 되지 않듯이 그녀의 까무잡잡한 피부는 섹시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최고의 무기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여름 효리처럼 섹시하게 구릿빛 피부 만들기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대표 섹시 아이콘 이효리. 남녀노소 모두가 열광하는 그녀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환상의 바디라인. 탄탄한 복근과 꿀벅지. 너무 찌지도 마르지도 않은 그녀의 건강미 넘치는 몸매는 한마디로 오 굿. 그런 효리의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 바로 매끄럽고 빛나는 구릿빛 피부 되시겠다.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보다 날씬하고 섹시한 라인 만들기를 위한 여름철 필살기 태닝.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올여름 구릿빛 피부 되는 태닝 노하우의 모든 것 대공개. 오호라, 구릿빛 피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데뷔 때부터 까무잡잡한 피부가 돋보였던 그녀지만 섹시미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피부톤의 비결은 바로 태닝. 이효리 비 등 톱스타들이 즐겨 찾는다는 연예인 단골 태닝숍을 찾아 그들의 건강한 피부,
그 비결을 들어봤다. 인공 태닝만의 장점이라고 하시면 보통 야외 태닝을 하시면 나쁜 UV까지 온몸에 자기 몸에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썬번 현상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나며 그리고 각질이 벗겨지거나 껍질이 심지어 심하면 화상을 입어서 껍질이 까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공 태닝은 시간 조절이 되면서 나쁜 UV는 다 걸러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까질 위험은 절대 없으세요. 태닝 소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세요. 그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네. 그러면 10분에서 15분 정도 태닝을 했을 때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계속 지속되는 기간은 멜라닌이 빨리 재생되시는 분들이라면 한 두 달 정도, 2달 정도 가시고요. 그리고 멜라닌이 재생이 좀 느리시고 그러신 분들은 오래 유지되신 분들은 한 4개월 정도 가세요. 이렇게 공들여 관리를 받으니 빛날 수밖에. 여름만 되면 보다 강렬한 피부톤으로 변신해 팬들의 마음까지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이들. 그렇다면 전문가가 꼽은 최고의 태닝 연예인은 과연 누구? 누구나 아시는 이효리 씨나 이효리 씨.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추노에서 활약을 하셨던 장혁 씨. 하지만 태닝숍에서 받는 인공 태닝 주의할 점도 있다는데, 피부 관리실이나 실내 선텐실에서 사용하는 선텐기의 경우 의료용 자외선기와 달리 광선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굳이 미적인 효과를 위해 인공 선텐을 계획했다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광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아본 뒤 의료용 자외선기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겠고, 선텐 시간은 하루 10분씩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하며 1년에 총 30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태닝의 로망. 자연 태닝은 어떨까? 자연 태닝에도 요령이 있다. 안 하니만 못한 태닝은 이제 그만. 효과적인 셀프 태닝 노하우로 반짝이는 구릿빛 피부 만들기 체크포인트. 자연 태닝 팁.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를 피해서 하루 중 선텐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날에는 5분 정도 선텐 후 10분 정도 쉬는 방식으로 여러 번 태우고 다음날부터 시간을 차츰 늘리되 30분 이상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연 선텐을 할 때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 합병증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갈색 피부를 원할 때는 SPF 8에서 10, 황금색 피부를 원할 때는 SPF 15 정도의 차단제를 사용하며 타기 쉬운 이마나 콧등, 광대뼈 위, 귀 뒷부위는 SPF 30 정도의 제품을 꼼꼼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선텐 전에는 바디 스크럽을 이용해서 피부의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하며 선텐 시에는 몸의 물기를 잘 제거하고 선텐 오일을 전신에 고루 발라줘야 균일한 태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선텐 후에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서 피부에 열을 식혀주고 보습 제품을 몸에 바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연 태닝도 인공 태닝도 여의치 않은 바쁜 현대인들. 이들을 위해 수고와 비용,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 이름하여 페이크 태닝. 페이크 태닝이란 자외선이나 인공 태닝을 통해 피부를 직접 그을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발라 피부 위에 일시적으로 색소를 입히는 방법으로, 제품은 최근 마니아들 사이에서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단 10분만 투자하면 구릿빛 피부를 뽐낼 수 있는 것이 페이크 태닝이 가진 최고의 장점. 여기에 하루 이상 지속되는 효과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태닝 메이크업 제품도 있으니 잠시 동안 자연스러운 태닝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브론징 파우더도 트렌드세터들이 사랑하는 완소 아이템. 여우들이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태양을 즐기는 방법. 건강하고 섹시한 구릿빛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기. 올여름 나도 효리처럼 색깔 있는 노출, 구릿빛 도발에 도전해보자.
근데 보람 씨, 이효리 씨처럼 구릿빛 피부에 도전했다고 하시던데 선텐 안 하셨어요? 저는 아쉽지만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인터뷰에 집중하느라고 못했고요. 네. 그래서 페이크 태닝이라고 하죠. 집에서 네. 혼자 하는 태닝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남들은 한 3일 정도 지속 기간이 유지된다고 한 저는 한 하루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효리 씨처럼 구릿빛 피부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고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람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네. 올 여름에는요, 이 까맣게 탄 것보다 약간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탄 태닝이 트렌드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올 여름 휴가 때 셋이서 딱 여름 휴가 가는 거야. 해변가 가서 자연 선텐 어때요? 자연 선텐. 완전 좋아요. 괜찮죠? 완전. 네, 좋습니다. 네. 구릿빛은 안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탄 피부톤으로 저만의 섹시미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좋아요. 네. 네, 보람 씨의 건강미 넘치는 피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죠, 이효리 씨.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유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외모의 변화, 체인지.